여러분,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, 그리고 길에서 점점 더 많이 보이는 저 전기차들 있잖아요. 이 모든 걸 움직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 바로 그 힘의 시작점이 어딘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이 모든 기술 혁신 뒤에는요,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아주 특별한 재료들이 숨어 있습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부품 얘기가 아니에요. 인공지능, 친환경 에너지, 이런 거대한 미래 트렌드를 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그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핵심 광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. 와, 이 복잡해 보이는 주기율표가 사실 우리 일상이랑 정말 가깝습니다. 예를 들면 저기 리튬, 우리 배터리에 꼭 들어가죠. 또 히토류는 강력한 모터 자석을 만드는 데 쓰이고요. 말 그대로 첨단 기술에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숨겨진 동력인 셈이에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. 만약에 말이죠. 이 꼭 필요한 재료들의 공급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겨버린다면요? 과연 우리의 첨단 산업, 아니 그 이전에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는 어떻게 될까요? 좋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. 도대체 이 핵심 광물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. 공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은데 만약에 진짜로 문제가 터지면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광물, 이걸 바로 핵심 광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뭐랄까 전략 자산인 셈이죠. 근데 말이죠. 왜 하필 지금 이 핵심 광물이 이렇게나 뜨거운 감자가 된 걸까요? 그건 바로 이 광물들을 둘러싼 공급망이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, 땅속입니다. 바로 채굴 단계죠.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. 리튬, 코발트,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들이 정말 딱 몇몇 나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? 그러니까 공급망의 첫 단추부터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구조라는 거예요.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. 땅에서 캐내는 것보다 그걸 쓸모있게 만드는 가공 단계가 훨씬 더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었던 거죠. 방금 본 채굴 지도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이 붉은색, 그러니까 중국의 비중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혹시 보이시나요? 코발트, 리튬, 히토류, 거의 모든 핵심 광물의 재련을 사실상 딱 한 나라가 꽉 쥐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원석을 손에 넣는 것과 그걸 실제로 쓸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문제가 우리나라한테는 얼마나 치명적일까요?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.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광물들, 안티모니, 갈륨, 흑연. 이름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. 만약 이 광물들 공급이 딱 멈춘다? 그럼 우리나라 첨단 산업도 그대로 멈춰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특히나 이 광물들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이거든요.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. 자, 그럼 이런 위험에 맞서서 우리는 어떤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까요? 그 첫 번째 해법은 바로 비축입니다. 보고서에서는 이걸 전략적 완충장치라고 표현하는데요. 말 그대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갑자기 수입이 또 끊기거나 가격이 막 폭등할 때 미리 쌓아둔 물량을 싹 풀어서 우리 산업이 멈추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거죠. 일종의 경제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하지만 이 보험, 지금 상태로는 솔직히 좀 불안한 구석이 많습니다. 정작 위기가 퍼졌을 때 쓸 물량이 목표치보다 부족하고 또 막상 쓰려고 해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느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어요. 심지어 꼭 필요한 광물 중 일부는 아예 비축 대상에서 빠져 있기도 하고요. 이래가지고는 든든한 안전망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? 그래서 단순히 비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뭔가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훨씬 더 흥미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자체를 거대한 광산으로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생각의 전환이에요. 꼭 땅을 파야만 광물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우리가 쓰고 버린 폐배터리,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낡은 스마트폰, 바로 이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. 이 도시의 폐기물 속에서 핵심 광물을 다시 캐내는 것, 이게 바로 도시광산이라는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.
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. 언젠가는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왼쪽의 천연광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버린 제품들을 모아서 오른쪽의 도시광산에서 새로운 자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수입이 끊쳐도 끄떡없는 우리만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건 단순히 안보 문제에서 그치지 않아요.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. 전 세계 재자원화, 그러니까 이 도시 광산 시장이 지금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. 특히 전기차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재활용 분야가 전체 성장을 이끌고 있죠. 이건 뭐 새로운 금광을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핵심 전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비축 시스템을 훨씬 더 현대적으로 바꿔서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요. 둘째, 도시광산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우리만의 자원 생산 기지를 키워나가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죠. 리튬이나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을 이제 우리 땅에서 직접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이 모든 노력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하나입니다. 외부에서 오는 공급망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또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그런 자립형 순환 공급망을 만들어내는 것, 바로 이겁니다. 이건 이제 더 이상 한 나라만의 숙제가 아닙니다. 핵심 광물을 차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거든요. 이 치열한 글로벌 자원 경쟁 속에서 여러분의 나라,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?